안녕하세요, 여러분. 릴스나 쇼츠처럼 숏폼 동영상이 유행하면서 저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앱으로 간단하게 보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 방법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추가 챕터를 만들었어요. 먼저 언제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지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메라로 촬영한 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보다 결과물이 더 좋아요. 카메라로 찍으면 더 깊이감 있고 자연스러운 색감의 영상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명부와 안부의 밝기 차이가 심한 경우나 여행처럼 최대한 짐을 줄여야 할 때는 저도 휴대폰을 사용해요. 이 영상을 보면 창밖은 밝고 실내는 어두워서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사라졌죠. 휴대폰은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서 이럴 때 훨씬 더 나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로 로그 촬영을 하고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보정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량도 커서 일상 영상 촬영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인데 하늘은 밝고 나무 아래는 어두워서 실제 색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훨씬 나아 보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챕터 6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줌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여행 영상들도 기본 줌보단 2배, 3배 줌으로 촬영한 것들이 많은데요. 비교해보면 확대를 하고 촬영했을 때 내가 담고 싶은 것만 분위기 있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럼 모두 배운 걸 바탕으로 멋진 영상을 촬영하셨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폰 영상을 보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VSCO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보정할 수 있는 앱이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유료 결제를 하면 더 많은 필터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유료 구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 화면인데요.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정할 이미지나 영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보정할 영상들을 선택해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온 영상 중 먼저 보정할 영상 하나를 클릭하면 하단에 여러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중 비디오 편집 메뉴를 눌러줄게요. 가장 먼저 필터를 고를 수 있어요. 여러 필터를 하나씩 눌러보며 취향에 맞는 필터를 찾아보세요. 저는 C 시리즈를 좋아해서 주로 C7이나 C8을 사용해요. 필터를 선택했다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필터를 한 번 더 클릭해보세요.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해 약하게, 강하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CA 필터를 4로 적용했습니다. 하단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면 세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속도, 역방향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조절해보세요. 저는 자르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영상에서 앞뒤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쓸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양 끝에 슬라이더를 이동하며 필요한 부분만 남겨보세요. 이번에는 영상을 자르고 회전시켜 볼게요. 자유롭게 혹은 원하는 비율로 영상을 자를 수 있고 기울어진 영상의 수직 수평을 맞출 수 있어요. 잘라내기 플러스 왜곡 보정 탭에서는 X축, Y축의 비틀기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직 수평이 틀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해요. 노출은 이미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배웠죠?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 저는 이미 영상 촬영할 때 밝기를 맞추고 촬영하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일은 잘 없어요. 이 부분은 챕터 6에서 설명했었죠. 대비 역시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대비보다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각각 조절하는 걸 선호해요. 톤 메뉴에 들어가면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를 각각 조정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높이면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색감이 살아나고 그림자 수치를 높이면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 디테일이 잘 보여요. 저는 하이라이트는 많이 높이고 그림자는 살짝만 높여요. 평소 저는 채도가 높은 영상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행 영상은 채도를 높게 보정해요. 요리 영상이나 풍경 영상은 채도를 높여보세요.
화이트 밸런스도 프리미어 프로와 똑같아요. 프리미어 프로의 온도, 틴트 기능입니다. 온도는 영상에 따라 차갑게 할 때도 따뜻하게 할 때도 있고 틴트는 주로 오른쪽으로 보정합니다. 피부톤은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노란 톤을 붉게 바꿀 수 있어요.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노란 계열이 붉어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더 노랗게 됩니다. 건물의 색 변화를 보세요. 스플릿톤은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에 특정한 색을 넣는 건데요. 저는 그림자 영역엔 파란색을, 하이라이트 영역에는 노란색을 약간씩 넣어요. 마지막으로 HSL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는 특정한 색의 색조, 채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하늘색을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볼게요. 아래에서 파란색 컬러칩을 선택하고 색조 슬라이더를 이동하면 하늘 색이 변하는 게 보이죠?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면 애니메이션의 하늘 같은 색감을 낼 수 있어요. 채도와 밝기도 적당히 낮춰서 너무 튀지 않게 할게요. 슬라이더에 동그란 아이콘을 2번 탭하면 초기화됩니다. 원한다면 하늘색 말고 다른 색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노란색을 선택하고 수치를 조정하니 집의 색상이 바뀌네요. 영상을 꾹 누르고 있으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다르죠? 이렇게 보정한 수치들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하단의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까지 보정한 내용이 프리셋으로 저장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프리셋 탭으로 들어와 만들어둔 프리셋을 클릭하시면 돼요.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보정할 때 아주 쉽게 보정을 마칠 수 있죠.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눌러서 보정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정해 볼게요. 이 영상도 길이부터 조정할 건데요. 자르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부분만 선택해 줍니다. 필터도 마찬가지로 C 시리즈를 쓸게요. 사진마다 어울리는 필터가 다르니 체크해 보세요. 이번에는 C7 4.7. 보정 탭으로 들어가서 영상이 칙칙한 편이니 채도부터 올려볼게요. 채도 플러스 2.2. 톤에 들어가서 하이라이트와 그림자 수치 모두 올립니다. 하이라이트를 올리면 하늘색이 더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2가지만 조정했는데도 영상이 벌써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영상에 노란 톤이 많으니 피부톤에 들어가서 수치를 낮출 거예요. 저는 노란 계열을 붉게 만드는 걸 선호해요. HSL에서는 파란색을 먼저 조절해 볼게요. 색조 마이너스 1.4, 채도 마이너스 0.8, 밝기 마이너스 0.7. 노란색도 더 붉게 조절할게요. 색조 마이너스 2, 채도 마이너스 0.8, 밝기 마이너스 0.7. 이건 제 취향이니 여러분도 슬라이더를 움직이며 마음에 드는 색감을 찾아보세요. 스플릿톤에서 그림자 부분에 파랑, 하이라이트 부분에 노랑을 더하고 저장해주면 영상 보정 끝. 이 에펠탑 영상은 아까 저장했던 프리셋으로 빠르게 보정을 했어요. 채도가 과한 것 같아서 조금 낮출게요. 해질녘 느낌이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노출도 낮췄습니다. 톤에서 하이라이트 수치를 더 높여 하늘 부분을 어둡게 만들었고요. 그 외에 다른 효과들도 이 영상에 맞게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에 들어가서 온도를 낮춰 푸른 색감을 더하고 틴트를 올려 보라색을 강조했어요. 보정 전후가 정말 다르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도 보정해 볼게요. 프리셋을 적용했고요. 영상 길이를 잘랐어요. 대낮에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온도를 올렸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더 높이는 게 잘 어울리네요. 이 영상에는 초록 계열이 많아서 HSL에서 초록을 선택하고 이렇게 조정했어요. 노란 계열은 슬라이더를 2번 클릭해 초기화시키고 이 영상에 맞게 색조와 채도는 올리고 밝기는 낮춰서 나무와 햇빛 부분이 더 따스해 보이도록 보정했어요. 보정 전후 확인. 마지막으로 조절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9:16을 선택하고 잘랐어요. 여기에 사용된 영상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둘 테니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자유롭게 보정해보세요. 모두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얻길 바래요.